좋은 뉴스가 쌓인다. 뉴스 테이블. 네, 오늘 뉴스 테이블에서는 새로운 조합을 모셨습니다. 우리 지역 젊은 여야 정치인 그리고 경남의 전현직 시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국민의힘 김유상 김해 시의원, 더불어민주당 지상록 전 창원시의원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지상록 전 의원께서는 이미 한번 저희와 했었고요. 네. 그리고 김유상 의원께서는 처음인데 네. 미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참 말이 많았는데 일단 윤석열 대통령 총평을 보면은 잼버리 대회와 관련해서 초반 논란이 있었는데 무난하게 마무리됐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됐다고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야는 니탁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 정부 탓이다, 현 정부의 책임이 있다, 이런 공방이 이어지고 있고 대회가 마무리됐지만 여전히 날이 서 있는 상황입니다. 두 분의 총평도 먼저 간단히 듣고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먼저 김유성 의원 듣겠습니다. 일단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일단 정부 주도하에 뭐 하루 만에 4만 명 이상 아무런 문제 없이 이동했던 것, 그리고 뭐 지자체, 기업, 단체 할 것 없이 하루 만에 뭐 매칭이 잘 돼가지고 프로그램이 공백 없이 이루어졌던 것, 그리고 뭐 특히 또 11일 날 우리 개최됐던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이루어진 그 폐영식 및 K-팝 콘서트 뭐 이런 것들은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이 밖에도 보면은 그 한강 광화문 나이트 그 행사에서도 잼버리 대원이 한 2,500명 정도 참여해가지고 한국의 문화를 마음껏 누렸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보면은 특히 외교 문제로 좀 불거질 수 있었던 영국 문제가 있었는데요. 조기 퇴영하면서 조금 문제가 있을 뻔했는데 이제 보훈부에서 어떻게 보면 신의 한 수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영국 참전 용사를 기리는 행사를 구성해가지고 제안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영국 대표단들은 상당히 이제 만족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특히 이제 숙소 로비에 메디컬 센터를 이렇게 운영을 했었는데 그 메디컬 센터 이름이 글로스터 센터라고 이렇게 지어졌었거든요. 이 글로스터가 이제 6.25 당시에 파주 인근에서 이제 중공군하고 이제 전투해서 서울을 사수했던 영국군 대대 이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보훈부의 센스 있는 이벤트 또한 상당히 좋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아까 말씀 주신 그런 이제 날선 공방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렇게 말씀 보면요, 윤석열 정부가 뭐 손대는 일마다 뭐 최악의 상황으로 빠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고, 또 김관영 정부지사에 보시면은 저는 집행위원장으로서 잼버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뭐 의사결정이 되면 부족한 인력 지원하는 역할을 했다. 뭐 이렇게만 말씀을 주셨거든요. 사실 저는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님 연설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런 유명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누구라고 지칭은 하지 않겠지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적으로 조금 부끄러움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민주당은 자꾸 이제 정부에 대해서만 사과하라고 이렇게만 말씀 주시는데 사과라는 것은 이제 그 진짜 그 세부적인 비리 이제 책임자를 밝혀내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세부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들이 좀 앞으로는 필요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윤성 의원께서 처음이기 때문에 의혹이 많이 앞서서 말씀 길게 해주셨는데 어쨌든 누구라고 하진 않겠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 누구가 지금은 또 이 말씀의 대목에서는 전 정부 그리고 또 전라북도가 아닐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오늘 이제 처음 본 우리 김유상 의원님께서 후하게 점수를 주셨다 생각이 되는데요. 실제로 이동 중에는 차량 사고도 일어났었고 오지 않은 예멘 대원들에 대한 식사를 준비해서 대학교에서 기다리는 상황도 있었고요. 그리고 숙소 배정을 잘못해서 숙소가 바뀌는 것도 있었고 특히 한국 잼버리 회원들 같은 경우는 교회 강당에서 잠을 자는 그런 좀 열악한 환경에서 지낸 것도 있었습니다. 총평을 좀 하자면 저는 아쉬운 점이 많았다. 그리고 문제가 제기되던 상황에서도 조직위의 늦장 대응이라든지 뻔뻔한 태도가 더 잼버리를 망쳤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국민들께서 이제 대원들이 새만금을 떠날 때 미안하다고 했던 그런 뉴스들을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그만큼 미흡한 대회 준비로 국격을 많이 떨어뜨렸다. 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세계 다른 그 참가했던 잼버리 대원들이나 네. 뭐 관계자들 표정이 좀 찡그러져 있었을 텐데 네. 저도 지난 주말에 부산에 있었거든요. 네. 부산에 보니까 그 잼버리 대원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미소를 찾고 있더라고요. 네.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중요한 건 또 외신 보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앞서 뭐 예멘이라는 국가명도 등장했었고 사실 또 중국과 대만 문제도 있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먼저 또 철수를 해버렸었고 네. 그래서 외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아마 그것에 근거해서 이런 말을 했던 모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원내 대변인은 잼버리 파행 논란으로 부산 엑스포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 이렇게 발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 발언을 책임지고 사퇴하라 맞받아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새로운 공방이 또 이어지고 있는데 네. 이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고 계신지 먼저 지상욱 전 의원 듣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원내 대변인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할 발언으로는 적절하지 않았다. 어떤 네, 부분이요? 그렇게 판결. 일단 부산 엑스포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국익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예, 예. 조금 찬물을 끼얹는 이런 발언은 조금 공식적인 석상에서는 부적절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럼 오히려 찬물을 끼얹는 거는 김한규 원내대변인이 한 거지 않습니까? 발언을 했기 예.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네, 그렇게 부적절한 생각하신다는 발언을 거죠. 했다. 예. 공식적인 원내 대변인으로서의 말은 좀 아니었다 생각이 들고 예. 하지만 솔직하게 김한규 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부산 세계 엑스포를 유치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또 다른 세계 대회인 잼버리를 망쳤지 않습니까? 조금 아쉽게 끝났지 않습니까?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기 전에 이렇게 실패한 잼버리는 부산 엑스포 유치에 큰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김기현 원내대표나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툭하면 사퇴해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사퇴할 분들이 뭐 한두 명일 것 같습니까? 그리고 정작 백자를 외치면서 이제 사퇴해야 된다고 큰 소리 치신 분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 한번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덕수 총리도 올해 3월에 잼버리의 성공적인 개최는 오는 11월 부산 엑스포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말도 했더라고요. 네. 이런 대목에서 김한규 원내 대변인의 비판으로 봐야겠죠. 뭐 냉정하고 네네. 객관적으로 한번 우리 돌아봐야 된다 이런 의미로 해석도 되는데 네네. 의원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은 그 말을 하기에 앞서 가지고 예. 아까 이제 말씀 주신 것 중에 의원님 그 행사에 약간의 그런 에피소드들 예. 있었던 부분을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네. 사실 우리 정부가 뭐 이번에 이런 사태가 벌어질 때 굳이 이렇게 뭐 나서지 않았어도 되는 뭐 가만히 있었어도 사실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국격에 또 예. 맞는 행사를 치러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불가피하게 엄청나게 많은 인원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행사를 이제 치렀는데 그 치르다 보면은 약간의 그런 에피소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야당의 이제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정부가 잘못된 부분에 대한 비판은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사실 국민적 염원이자 이제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뭐 범시민 서포터즈들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봐가지고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뭐 비판받기 싫으면 정부 여당 안 하면 되지 않겠냐. 뭐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저는 이 두 발언을 봤을 때 이거는 비판 발언을 조금 넘어서서 비난 발언이 아닌가. 부산 엑스포 유치 못하면 정부 책임이다. 뭐 이렇게도 말씀 주시는데 예. 이것도 좀 너무 좀 나간 발언이 좀 아니신가. 그래서 뭐 원내 대변인으로서의 뭐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는 하지만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뭐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거는 조금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발언이 나간 이후에 뭐 부산에 이제 저희 민주당 의원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뭐 최인호 의원님, 박지호 의원님, 전재수 의원님 계시는데 이분들 뭐 평소에 말씀 많이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이 없으세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차라리 이럴 때 우리 그 김한규 의원님과 함께 우리 부산 시민들께도 좀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좀 보이는 것도 저는 좋지 않겠나. 왜냐하면 사우디, 이탈리아, 대한민국 이 3파전인 상황에서 하나로
하나로 이렇게 뭉쳐도 뭐 할 상황인데 이런 뭐 무조건 뭐 대한민국은 망해도 국민의힘은 안 된다 뭐 이런 의도는 아니신지 그런 논리보다는 제가 예. 봤을 때 김한기 의원의 발언을 그렇게 지적하기보다는 네네. 근본적으로 잼버리 사태를 만들었던 정부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네네. 김한기 의원을 발언하기 앞서서 네. 우리가 왜 잼버리 사태를 이 사태를 만들었나를 짚어보는 것이 좀 더 네. 올바른 방향이지 그렇죠. 않을까 예.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맞다면 현 정부의 책임이 좀 크다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현 정부의 책임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이 준비 기간이 6년이었어요. 6년이었기 때문에 물론 그 1년에 대한 기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정부에 대한 뭐 책임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은 그 준비 과정에 대한 뭐 뒤에 다룰 내용이긴 하지만은 그 5년의 준비 기간 동안에는 과연 무엇을 했나에 대한 의문이 좀 더 남아 있는 것은 저는 사실이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 정부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자 이 가운데 이제 전 정부 요즘 뭐 전 정권 씨, 전 정부 씨 이렇게 표현 많이 하는데 전 정권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잼버리 대회 관련해서 어제 SNS에 글을 남겼습니다. 요약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저희는 지금 화면으로도 보여드리고 있고요. 새만금 잼버리 대회로 국격과 긍지를 잃었다. 그러면서 대회 유치 당시에 대통령으로서 사과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런 식의 내용을 담아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SNS에 게재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김유상 의원 듣겠습니다. 네, 저는 그 문재인 전 대통령님께서 뭐 잊혀지고 싶다 뭐 이렇게 말씀 주셨었잖아요. 저는 그거 사실 진심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보면 퇴임 후에 활발하게 더 활동이 더 많아지신 것 같아요. SNS 활동도 많이 하시고 뭐 또 대대적인 뭐 책방 홍보 이런 거 하시고 또 최근에는 보니까 개인의 삶을 담은 뭐 다큐멘터리도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보면 저는 뭐가 진실인지 도대체 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제 SNS에 쓰신 말씀 중에 대회 유치 당시에 대통령으로서 사과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이런 대목이 있었는데 사실 저는 이 대목에서 좀 소름이 끼쳤거든요. 어떤 왜냐하면은 그 유치를 시킨 것으로 나는 끝이다.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다 저는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자면은 민주당이 늘 안고 가는 이제 말 중에 뭐 인정하시지는 않겠지만 뭐 내로남불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단어가 있는데 이 논리대로 간다 그러면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 그렇게 비판했던 뭐 4대강 22조 이런 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녹조라 때 있었거든요. 뭐 그거에 대한 뭐 본인의 뭐 책임감이라든지 아니면 박근혜 정부 시절 이런 문제들 때문에 힘이 든다는 워딩들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많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결국 잼버리 사태하고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면은 같이 책임 공감을 해야 되는데 약간 좀 회피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받아들였습니다. 동의하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일단은 논점에서 조금 비껴간 문제들을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탄핵되어서 인수위도 없던 시절로 바로 해서 정부를 꾸려 나갔고요. 그리고 평창 올림픽도 엉망이던 거를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일단 우리 의원님 말씀뿐만 아니라 보면은 이제 전 정권 아까 우리 앵커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전 정권 시라는 말이 많고 그리고 세간에는 이런 말들도 많습니다. 이래서 문재인 정부 집권 7년 차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국민의힘의 논리라면 그냥 당군 할아버지가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생활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집권한 지 이제 1년 6개월이 되었습니다. 축구팀 감독이 부임한 지 1년 6개월이 지나서 전 감독 탓을 하면 그 감독이 과연 능력 있는 감독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팬들은 그걸 용인해 줄 수 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윤석열 정부는 제발 좀 상식선에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입장 차이가 너무나 큽니다. 오늘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사과하고 책임지겠다는 말도 하셨고요. 그리고 공동위원장이었던 김관영 민주당 의원은 사과도 했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뭐 잘 치렀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무난하게 치렀다라는 그런 이제 국민의 여론과 전혀 반대되는 뻔뻔한 답변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것들 조금 더 되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부산 엑스포 이야기도 하셨지만 저는 그 국제 행사를 유치한 가장 큰 이유가 두 가지를 꼽고 싶은데요. 하나는 전 세계에 이제 자국을 알리기 위함이고요. 그리고 하나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인데요. 자국을 알리기 위해서 했던 잼버리는 이제 과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 알렸냐 하는 의문이 감이 들고 그리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한 것도 오히려 추가 예산을 투입하면서
민생 경제를 더 파탄이라기는 그렇지만 조금 낭비를 많이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더 되돌아보는 것이 정부 여당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예산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뒤에서 또 다룰 거라서 제가 따로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평창에 대한 이제 말씀을 주셨잖아요. 되게 잘 됐다라고. 저는 똑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평창 올림픽 이후에 지금 평창 엄청나게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저희도 이제 김해시도 내년에 이제 전국체전을 치르게 되는데요. 전국체전 이후에 그 이제 시설들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그걸 활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상당히 이제 계획을 많이 잡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본다면은 방금 말씀 주신 것도 똑같은 맥락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분의 말씀 들으면서 네. 전 정부 준비 과정이 잘못됐으면 빨리 바로 잡아야 되는 게 상식 아닙니까?라고 하셨고 네. 그리고 또 한 분께서는 부산 엑스포 만약에 유치가 안 되면 현 정부 탓하기 위한 밑밥이라는 표현 방송에서 지향하는데 네. 어쨌든 그 배경을 먼저 만들고 있는 민주당 아닌가라는 비판도 있고 동시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쓴소리를 네. 남겨주고 계시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제 두 분과 뉴스테이블 광고 듣고 와서도 전하는 영상 보고 와서도 이어갈 텐데 일단은 그 전에 한 1분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앞서 그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네. 사과를 했다라는 말씀 저도 방송 전에 확인했는데 책임을 통감하고 이후에 대한 진상 규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고요. 그런데 잼버리를 지렛대 삼아 새만금 개발 예산을 따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만금 사업은 노태우 정권 때부터 윤석열 정부에 다다를 때까지 30년 넘게 추진해 오고 있다. 10조 원 규모의 새만금 SOC 사회간접자본 사업은 잼버리와 관계없이 새만금 기본계획에 따라 진행된 사업들이다. 이렇게 부가적으로 덧붙이기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잼버리는 끝났고 국정조사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정부 여당은 감사원 감사 이야기를 꺼내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두 분과 함께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요일 뉴스테이블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유상 김해시 의원, 더불어민주당 지상록 전 창원시 의원과 함께하고 있고요. 5150번님께서 잼버리로 니탄내탄 하는 거 보기 좋지 않습니다. 앞으로 모든 일에 대비하면서 잘 할 수 있도록 나아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하셨는데 그래서 네. 지금 국정조사 얘기, 감사원의 감사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지상록 의원께서는 이 대목은 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 일단 감사원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까 걱정이 드는 것이 가장 큰 우선적으로 걱정이 들고요. 예. 왜냐하면 감사원이 그동안 이제 편향된 발언들로 문제가 된 적도 많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이제 노골적으로 정부를 옹호하는 발언들을 많이 해서 감사원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지금 국민들이 많이 예상하고 계신데 감사원의 결과는 여가부 폐지, 장관 해임, 그리고 전북도에 대한 문책만 할 것이라는 가장 큰 이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국민들이 모두가 예상하는 그런 국정조사가 아닌 감사원의 조사가 아닌 저는 국정조사급의 큰 조사가 필요하다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감사원의 감사 왜 필요하십니까? 감사원의 감사는 이제 행사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뭐 문제점이 있었던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조사할 수 있고 앞으로 이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이런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방금 이제 의원님께서 이제 발언 주신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야당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발언이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뭐 이렇게 이게 하게 된다면은 뭐 예산에 대한 부분도 일단은 조금 건드려 줄 수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2015년 일본 잼버리 같은 경우에는 한 380억에 대한 예산으로 이렇게 집행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부안 이제 새만금 잼버리는 한 1,270억이라는 역대 최고의 예산 예. 이렇게 들었던 것이고 어쨌든 문재인 정부 5년간 기반 시설 공정률이 37%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방금 말씀 주신 뭐 행안부나 여가부 책임을 묻는다 그러면은 우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준비 기간이 6년이었는데 그러면 5년 대 1년으로 나눌 수 있다. 예.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 뭐 국회 행안위 시작으로 뭐 여러 결산심사, 정기국회 국정감사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펼쳐질 것 같은데 여야 공방은 아마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다음 이야기 넘어가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이야기인데요. 고속도로 이야기 아닙니다. SNS 이야기고요. 최근에 또 실버 마크 논란이 일었는데 간단하게 빨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 SNS 중에 트위터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전 트위터고 현 X인데 어쨌든 5월 중순 대통령실이 외교부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요. 김건희 여사 트위터 계정에 도용 위험이 있으니까 외교부 차원에서 나서줘야겠다라는 취지였고 계정명 옆에 그러니까 그 아이디 같은 거 옆에 네. 은색의 체크 무늬가 있는데 그게 공식 인증 마크라고 합니다. 네. 그게 필요하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함께 외교부 차원에 전달했다고 하는데 트위터 즉 현 X측은 당초에 난색을 표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건 한국일보 보도에 따른 것이고요. 결국 외교부 노력 끝에 김건희 여사 트위터 X 이 현재 공식 실버 마크가 달려 있다고 하는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뭐라고 보시는지 김윤성 의원 듣겠습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이제 SNS로도 많은 부분들을 사실 할 수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김해 청년센터 같은 경우는 청년주간 행사에 DM으로 이제 손흥민 아버지 송웅정님을 이제 섭외를 했습니다. 이만큼 이제 우리 SNS는 많은 공간으로 이게 열려 있다고 보실 수 있는데요. 민주당은 사실은 영부인이 이제 민간인 신분이라는 것을 가지고 상당히 이제 문제를 삼고 있는데요. 뭐 제가 예를 하나 들어가지고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김정숙 여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로 외유성의 이제 해외 순방을 많이 다니셨었거든요. 근데 저는 뭐 이런 부분들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2018년 11월 4일에 3박 4일 동안 문재인 대통령 없이 단독으로 대통령 전용기 타고 인도 다녀오신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저는 조금 이걸 해야 되는 것이지 이런 부분들을 뭐 실버 마크를 달았다 이걸 가지고 지금 계속 논쟁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여러 의견이 의문점을, 있겠습니다만 죄송합니다만 오늘 저희가 가져온 아이템 자체가 실버 마크이기 때문에 네. 이 대목에서만 좀 말씀을 듣는 걸로 하고요. 네네. 그리고 지상록 전 의원 듣겠습니다. 네. 전 아까 아직도 이제 김정숙 여사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문재인 정권 7년 차가 맞다 이렇게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고요. 저는 솔직히 김건희 여사가 실버 마크를 쓰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반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는 대한민국의 퍼스트 레이디가 맞거든요. 네. 부속실이 없을 뿐이지 퍼스트 레이디는 맞기 때문에 네. 김건희 여사가 실버 마크를 쓰는 것에 대해서 저는 당연히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아쉬운 거는 대통령 당선 전에 김건희 여사께서 하신 말씀들을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용한 내조를 하겠다. 네. 남편 뒤에 서 있겠다라고 네.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대한민국에는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김건희 리스크가 더 많다고 할 정도로 시끄럽습니다. 네. 해외 순방 중에 명품 논란 그리고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 문제 그리고 지금은 본인의 어머니가 잔고 위조 증명서 때문에 구속을 받는 입장도 받았거든요. 네. 이러한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는 이제 트위터로 네. 뭐 트위터로 15마크를 받으셨는데 이러한 불편한 상황에서는 아무런 발언이나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는데 트위터는 왜 굳이 하시려는지 네. 저는 그것이 가장 큰 의문입니다. 네, 짧게 한마디씩 주고 받겠습니다. 네, 일단 그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도 결국은 과거의 민주당과 싸우는 뭐 발언이 아니신가 저는 그렇게 옷 논란부터 여러 가지 문제들은 원래 과거에도 있었던 문제거든요. 네, 그런 입장으로 봤고 저는 또 아까 그 장모 이제 김건희 여사 어머님 그 구속된 요 부분 말씀 주셨는데 오히려 저는 이 부분은 이번 정부에 대해서 저는 뭐 사실 칭찬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대통령이 본인의 장모를 구속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할 수 있을 수 있는 정부가 있겠나 저는 그 말씀 좀 드리고 국민들께서 동의하실지 의문이 가고요. 잔고위조 증명서는 최소 1억의 그 형량이 1년밖에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가벼운 형량이라고 국민들은 비난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공응지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주가 조작 문제에 대해서도 다 무혐의 주가 조작을 한 사람은 혐의를 받았는데 다른 걸 제공한 김건희 여사라든지 무혐의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 라는 말씀은 국민들의 정서와는 조금 떨어진 말씀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버마크 하나로 이야기가 이렇게 확장이 되고 있는데 그만큼 김건희 여사가 많은 스캔들이 있기 때문에 실버마크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가 다른 이야기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조용한 내조든지 그리고 잊혀지고 싶다 두 개 다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여야 상황이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고 두 분 오늘 대화 굉장히 좀 맛있었기 때문에 다음에 또 한번 모시고 저랑 또 준비 잘 해놨는데 끝났습니다. 그러니까요. 시간이 소화를 못 시킵니다. 이 맛있는 대화를. 상당히 빨리 끝나네요. 예, 두 분의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네네 빨리 말씀드리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김건희 여사가 의무만 치아려 하지 마시고요. 네. 권리만 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마시고 의무도 좀 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2부 소식 만들어서 권리와 의무를 같이 동시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윤석 의원님께 죄송합니다만 피디님의 시간이 도저히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두 분 인사드리겠고 다음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